한국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우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 실제 전쟁으로 발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인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죠. 우리에게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일 전쟁으로는 그 당시까지는 유례가 없었던 소모전이 지속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이 전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2차 대전에 패전하여 앞길이 막막했던 일본에게는 전쟁 물자 보급 기지로 거듭나게 되면서 마치 구원의 손길 같은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였던 그들이 또다시 우리 민족의 희생을 발판으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9년 이래로 아시아에서의 북한과 소련, 중공, 삼국 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랬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소련의 스탈린이고 북한의 김일성은 중공의 모택동과 협의하여 그의 결심을 받아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50년까지도 동유로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시아 방면에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1949년 3월과 4월에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한반도 전쟁을 개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스탈린은 1.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 2. 병력과 화력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우세할 것. 3. 중공의 모택동이 유사시에 전쟁에 개입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김일성의 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국 전쟁에 소련이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과 소련 군사고문단이 38도선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답니다. 즉, 그는 소련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소련은 아직 미국에 맞설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의 북진으로 압록강 위협까지 함락되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한반도를 포기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신속하게 개입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일성은 호언장담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1950년 8월 말에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려 내려오지만 이때까지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공격으로 북한군은 병력 절반 이상을 잃고 맙니다. 1950년 9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단번에 전황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됩니다. 북한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도 대규모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인천은 물론 원산까지 대비책을 세웠지만 유엔군의 엄청난 화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50년 9월 말에 이르러 38선이 수복되었고 곧 이어 NSC-81 계획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메가더에게 북한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합니다. 10월 초순 유엔군은 북한 지역으로 진격을 개시하고 압록강 위협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메가더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의 지점들을 계속해서 폭격했고 약 30기에서 50기 사이의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면 한반도에 이어서 공산화된 중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련의 마리노프스키 장군은 12개의 원폭이면 한반도 전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스탈린에게 충고합니다. 이런 위협의 체제의 불안을 느낀 중국 공산당은 항미헌조, 보가의국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원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중국이 돕는다는 원칙은 1950년 5월에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 사이에 합의된 것이었지만 모택동은 아직까지 토대가 확고하지 않은 중국 내 공산당의 권력 유지를 염려해서 망설이고 있다가 참전을 실행한 것이죠. 참전의 목적도 한반도의 공산화가 아니라 중국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인 북한을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1월 서울을 차지한 중국인민지원군은 전쟁의 확대에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나 소련은 계속 진격할 것을 주장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951년 3월에 전쟁 이전의 위치로 되돌아간 38도 선을 사이에 두고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은 지루한 공방전을 계속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상호 간의 승리를 선언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탓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 지휘권도 남한은 1950년 7월에 유엔군으로 이관되었고 북한 또한 1950년 12월 이후로 전쟁 지휘권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행사했습니다. 남북한이 전쟁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핵심인 병력, 무기, 작전 중에서 병력 보충밖에 없었지요. 미국은 전쟁 지속을 계속 외치던 이승만을 제거하고 한반도 본토를 포기하고 제주도에 한국망명 정부를 세울 것까지 생각합니다. 미국 조야의 의견도 위험한 보복 정책보다는 안정적인 봉쇄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을 광범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38도 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상호 대치하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는 지속적인 확전 시도, 영영 불복종, 원자 폭탄 사용 공언 등의 이유로 해임되고 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 사령관 리즈웨이로 교체됩니다. 전쟁 동안 남북 상호 간의 비무장 민간인의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대다수는 공중 폭격으로 인한 것이지만 남북한 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예방, 보복적 학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전체 인구 대비 10%에 달하는 390여 만 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었죠. 물적 피해는 남한은 전체 공업의 42%, 북한은 60%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51년 3월 진지전에 돌입한 이래로 575차례의 휴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 한국전 시작 직후인 1950년 6월 26일에 북한군에게 휴전을 제의한 적도 있었지만 무시되었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타결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주는 교훈은 많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나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배 세력, 그들은 그저 자신의 국민들만 전장으로 내몰고 있을 뿐 무기나 작전이나 그 어느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잘 보고 그야말로 뼈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